자, 이제 여러분,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알고리즘이란 다시 말하지만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알고리즘 가서 결국 출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어나 그쵸? 규칙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작업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성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문제 해결이나 처리 과정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서술했다. 제가 중요하니까 밑줄 쳤겠죠. 예, 시험 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요리라는 걸 하면 요리법이 요리 알고리즘이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 레시피가 어떻게 몇 스푼, 몇 스푼, 소금 몇 그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가 한국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땄어요. 제가 외원반이었거든요. 어, 2번 떨어지고 땄거든요. 지금 하나도 기억나는 건 잡채밖에 못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외웠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어, 이게 오히려 타자를 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네. 소설 파마 깨우참. 이거 아직도 기억나네요. 학원에서 배운 게. 그쵸? 이거 상식으로 우리 이제 어, 호텔 관광 경영학과니까 꼭 알아주세요. 소금, 설탕, 파, 마늘, 깨, 후추, 참기름. 이 7가지. 소설, 파마, 깨, 후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 이제 한식 요리사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을 가리키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연결하는 알고리즘 강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행복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게 단계적 중요하다. 명확성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도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하죠. 게임에서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차례대로 그렇죠? 그래서 출발해서 목표까지의 효율적인 접근 방법과 과정을 알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학부 다닐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 아는 애들은 맨날 깨가지고 뭐 스타하고 뭐 게임 뭐 어디 나가고 그쵸? 무슨 요한씨인가 있잖아요. 제 세대예요. 근데 저는 맨날 너무 재미없었어요. PC방 가면. 그쵸? 뭐 게임만 하면 3분 만에 주고 뭐 여기 앞에서만 뭐 애들만 막 생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알고리즘 적용이 중요하다. 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스케줄 짜는 거. 그 전자레인지 사용법. 바둑. 그죠? 이거 영어로는 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알파고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목적지까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세종대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학교 올 때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오는 게 있는데 그게 2시간 걸려. 아니면 지하철 하면은 30분 걸리긴 하는데 2번 갈아타야 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교통수단 환승 방법이나 내가 어떻게 시간이 더 중요하냐, 그냥 편하게 한 번에 가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일단은 시간을 아끼는 게 더 효율적이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복잡도에 대해서 OM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두뇌 또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계없이 적용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해결 방법, 그게 알고리즘이라고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바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어떤 문제를 푸느냐? 자동차에 우리가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T 뭐라고 하는 거, 아리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보여줘요? 여기서 내가 부산까지 간다. 서울에서. 그러면 두 지점 간의 최단 경로나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먼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 보면 잔고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운용해야 되죠. 스케줄링. 그쵸? 그 다음, 왜냐면은 내 ATM기를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렇게 ATM기 설치할 때 일정한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ATM 가서 했는데 돈 먹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놈 프로젝트죠. 인간 유전차, 그 유전체, 그 DNA 데이터 관계. 그러면은 이 지놈, 그죠? 게놈의 서열간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알고리즘 등이 있겠죠. 또 인터넷 검색이 있어요. 인터넷에 수조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검색 결과 우리가 아는 N사, G사 다 이런 거 검색어.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반도체 설계할 때도 논리 회로 게이트. 요거 뭐 엔드 게이트, OR 게이트, XOR 게이트 뭐 이런 것처럼 있어요. 그게 부울 대수라고 그래서 결국 1, 0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제조 공정과 작업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할 때는 처음에 이 순서는 이 내용은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순서 기억하세요. 우리 객관식 문제예요. 중간고사. 자, 처음에 뭐예요? 문제를 분석해야겠죠. 그 핵심 상황들이 뭐지? 이거 풀려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례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분해해봐요. 이게 막 이렇게 커. 반. 그렇죠? 줄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게 탐색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요 과목 듣는데 아주 머리 아파요. 뭐냐? 패턴이 있냐? 그렇죠? 보통은 이런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패턴이죠. 공통적인 유사성이나 규칙을 찾아낸다. 그게 패턴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추상화한다는 거는 이것은 뭐다? 바로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파이썬 함수에 배웠던 게 def, 참수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뭐 a는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공식화 이게 뭐야? 단순화시킨 거죠. 이런 걸 추상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알고리즘에 넣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 파이썬 코드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러면은 각각에서 어떻게 가야지 하는 지시 명세서처럼. 그쵸? 한 줄씩. 바로 이 def하고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절차,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알고리즘이 좋냐? 알고리즘이 한 문제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정확하고 해답이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지 평가한다. 그 평가 완료 후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코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모바일 앱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잡한 앱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일들로 분해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분해된 일을 나누어 병렬로 수행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가 만들려는 앱이 뭐지? 종류가 몇 개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내가 앱을 여러분들이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발을 하는데 그런 기획이나 앱 개발이나 기획 같은 경우는 바로 문과생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호텔 관광 관련되어 있는 개발.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R&D 프로젝트로 컨텐츠 진흥을 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관광 정보 시스템 개발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업체가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 비즈니스 도메인, 즉 그 업무의 전문가들은 바로 여러분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게 어떻게 구현되고 싶고 이게 기술적으로 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빨리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앱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대상. 누구 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쓸 거냐?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거냐? 내국인을 위한 거냐? 아까 말한 그런 앱을 개발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뭐고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거예요. 학생 10명을 시험 점수를 점수 받아서 최고점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10명이니까 10개 점수가 입력이 되겠죠. 인풋이에요. 그럼 알고리즘 통해서 출력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입력된 10개 띡띡띡 누군 95점, 누군 96점,
누군 빵점 이러면 그 중에 최대점 몇 점? 96점 이렇게 출력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말로 표현하는 알고리즘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수의 숫자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해 둔다. 다음 점수의 숫자를 읽고 그 숫자를 머릿속의 숫자와 비교한다. 이해되시죠? 비교 후 큰 숫자를 머릿속에 남겨둔다. 다음에 읽을 점수가 남아있으면 두 번째. 다음 뭐야? 두 번째. 다음 점수의 숫자를 읽고 그 숫자를 머릿속의 숫자와 비교한다. 비교 후 큰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다음에 읽을 점수가 남아있으면 다시 두 번째. 다음 점수의 숫자를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파이썬에서 반복문, for문하고 while 배웠을 거예요. 이래서 배우는 거야. 요거 절차 때문에. 그렇잖아요. 10개인데 하나씩 다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안 그려?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2, 4분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거를 정의를 def 하고 이거 반복할 거요. 딱 해놓으면 그냥 얘만 고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드도 짧아지고 속도도 빠르고 빨리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일을 두 번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for이나 while, def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된 숫자가 최대 점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도 코드라고 해요. 의사 코드.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여러 동그지만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다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기본 구조는 다 C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C도 있고 C++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리즘 개념은 똑같은데 그래서 요런 절차는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언어 아까 말 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런 다음에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 각각의 언어들을 알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파이썬 언어 그 다음에 뭐 R이면 R 아니면 C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바면 자바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만든 거를 의사 코드, 수도 가짜다 이거예요. 수도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배열이라는 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명의 숫자가 뭐 90, 95, 96, 뭐 이렇게 쭉쭉쭉 빵 이렇게 있겠죠? 10개가 총 10개, n은 10개예요. 10개가. 그러니까 점수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최대 max가 a가 0이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정했어요.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하나를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중요한 게 요게 뭐예요? 인덱스의 첫 번째 있다. 원소에 접근할 때 이렇게 가죠? 이게 0.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n개면 요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i의 n-1번이어야 돼요. 왜 10개면 이게 9개가 되죠. i의 9를 치면 요 원소가 튀어나올 겁니다. 나중에 같이 실습할 때 지금 이해 안 돼도 실습할 때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파이썬을 다 기초는 배웠을 테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돌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자리 이거의 첫 번째 자리 이게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문 여기서 요 첫 번째 자리 위에 1부터 9까지를 포문을 돌려요. 그쵸? 하나씩 빼가지고 보는 거야. 하나 잘해. 여기 지금 내가 96이 있는데 이거 최고점 같아. 이걸 가정해.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있는데 요걸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요게 맥스 요게 뽑은 게 만약 커 97이야 7점이야 그러면 이 새로 맥스 요거라고 하고 그 맥스를 돌려줘 이거예요. 97을 뽑아.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계속 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다음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서도는 그림이나 도해로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그게 순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하면 i가 1부터 시작하고 max가 a0 10가지 중에 거기에 yes or no죠? 쉽게 얘기하면 만약 내가 is죠? 그것이 첫 번째 달이 있는 것이 max보다 커. 내가 지금 여기 95라고 첫 번째 이게 a0예요. 이 자리가
근데 그 다음 자리인 96이 맥스 95보다 크잖아요. 그럼 yes면 이 밑으로 가고 아니면 no. 그냥 끝내는 거죠. 10개면. 그러면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죠. yes예요. 그러면 max를 쳐. 그리고 이게 10빙이 이 10까지 다 갔니? 다 갔으면 그냥 출력하고 10까지 안 갔잖아요. 하나, 두 개밖에 비교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놓으면 거기다 하나씩 더 한 거야. 한 자리 더 가. 이해되십니까? 아까 95, 이게 96이었나? 97. 근데 여기 지금 한 자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 한 자리랑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여기 두 개 비교 가지고 맥스는 찾았고 97이라고 그 다음 자리가 말해서 95야. 그러면 또 이 과정을 돌아가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for 문과 while의 반복문의 구조죠. 지금 만약 파이썬을 많이 까먹으셨더라도 이 구조를 알면 파이썬 코드 보고 한번 돌려보고 코드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하노이 탑 문제는요, 저희가 어차피 하노이 탑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 자,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다시 말하지만 입력이 있어요. 인풋.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입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출력이 있어요. 그 결과인 출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특징 꼭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성입니다.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종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무한 반복, 무한 루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되고요. 정확한 출력값. 일반성이 뭐냐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모두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저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방법을. 즉,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 과정에 깃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법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래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빌딩 블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표현 방법은 바로 이렇게 순서도 아까 배웠죠? 뭐 스타트, 뭐 있으면 yes, or no 아니면 돌아가 막 이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기호나 도형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도 코드, 의사 코드 다시 말하지만 프로그램 명령문 형식을 취하면서 마치 프로그램처럼 하지만 결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적당한 뜻을 가진 단어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게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순서적인 절차예요.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논리적 표현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순서도나 의사 코드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R이나 파이썬이나 C 언어나 자바로 만들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반복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어떤 걸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그래서 실행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덧셈 알고리즘을 순서도와 의사 코드로 나타내라. 이겁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 구하는 거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터 100까지 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썸 끝. 이게 순서도죠. 그림으로 표현한 거. 자, 이거가 이제 이거예요. 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더한 게 없으니까 0 이렇게 초기화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가요. 만약 너가 숫자가 있는데 그게 100보다 크면은 yes면은 그냥 그 다 더해가지고 끝내고 10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에다가 지금 여기 썸 0이죠. 0이 들어가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넘버가 1, 하나 1 줬어요. 그럼 1 더하기 0은 1. 그쵸? 이해되시죠? 처음에 넘버가 이게 잘못 썼네. 이거 넘이 0이에요. 여기 넘도 0, 다 넘도 0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0이겠죠. 처음에 값은 0이겠죠. 거기다 1 더하니까 넘은 1. 이해되시니까?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래 하나 됐어. 1 더했어. 다시 이쪽으로 가.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썸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1이 생겼고 요것도 넘도 1이죠. 자, 이제 단계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썸인데 잘못 썼어요. 그럼 처음에 00인데 이제 다 11이 했어요.
그쵸? 썸 또 1, 2, 넘버도 1, 2 된 거예요. 그러면 딱 갔더니, 야, 이거 커? 안 크잖아요. 그 노로 가야죠. 자, 그러면 썸이 아까 지금 1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넘도 1이에요. 그러면 썸은 2가 되겠네요. 자, 넘은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넘도 2가. 왜?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뭔 뜻이에요? 요거를 하나씩 더해줘서, 여기에 값을, 증가된 값이 있는데, 와서, 요 값을 다시 넘으로 오버라이트 하는 거죠. 더 넘값이 바뀌겠죠. 1에서 2로 바뀌죠. 그러면 요것도 바뀌고 다시 가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100번까지 가야 되는데 100일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yes. 100가지를 다 더하는 썸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결국 이거예요. 알고리즘 토탈이라고 하면 자, 의사 코드예요. 썸은 0이고 넘은 1부터 시작하네요. 자, while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거 지금 넘이 1이었어요. 이거 잘못 썼네요. 넘이 1이에요. 어쩐지 더해도 뭐 똑같이 들어가지 그랬어요. 자 보면 변수 썸에는 0이 들어가고요. 1을 여기다 넘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while문 반복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이 100보다 크면 그렇죠? 5번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 5번 뭐예요? 썸 값 출력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썸에다가 넘을 더해서 그렇죠? 썸 값을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넘은 지금 1인데 1 더해서 하나 더해서 다시 오버라이트 해서 2로 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잖아요. while이 반복하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갔더니 반복해서 갔어요. 넘버가 지금 하나 증가했으니까 2일 거 아니에요. 10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또 반복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100이 돼버리면 100이 넘어버리면 그냥 프린트 썸 하고 나오는 거죠.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반복문이니까. 자,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껌껌해졌네.